지금까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했고, 이번에는 이제 용수철 힘이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를 공부해 봅시다. 자, 용수철 힘의 경우, 크기가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x에 비례하죠. 비례상승은 용수상승 k. 그리고 이제 늘어나면 줄어들려고 하고, 줄어들면 늘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이제 용수철 힘이었고, 그럼 외부 제동력은 플러스 kx가 IS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사실 했어요. 했었죠. 복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외부 작용력이 하늘과 같다. 그러니까, 도트 dr. 근데 이제 여기다가 kxi에 대입하고, dr 벡터 대신에 얘는 1차원이니까 dxi에 대입하면은 적분 kx dx xi에서부터 xf까지 그러면은 이제 2분의 1 kx제곱. 자, 그래서 2분의 1 kxf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i의 제곱인데 사이좋게 상수 c를 이제 이렇게 더해주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을 하죠. 2분의 1 kx제곱 더하기 상수 c를 u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럼 얘는 나중 육값이 되고 얘는 처음 육값이 돼가지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상수 c가 있어가지고 귀찮죠. 그래서 이것도 자 x가 0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상수 c가 0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탄성력이 작용할 때 포텐셜 에너지, 이걸 특히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일레스틱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의 S를 따서 US라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부 자극력이 한 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와 같죠. 그래서 아까 그 외부 작용력이 한 일 우리 계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복습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다. 원래는 이제 상수 c가 붙어야 되는데 x가 0일 때, 그러니까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을 때, 그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하자 해서 상수 c를 없앤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이것도 어떤 문제 같은 걸로 좀 연습하면 좋겠지만, 뭐 지금은 안 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많이 뭐 여러 가지 뭐 경우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탄소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이다 라는 것까지만 하고, 문제는 이제 다른 경로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 자, 아까도 뭐 미리 땡겨서 말했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죠. 그래서 아까는 그냥 E라고 썼는데 역학적 에너지, 미케니컬 에너지. 그래서 EMCH 뭐 안 써도 돼요. 그냥 E라고 써도 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합한 거. 자, 그리고 보존력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힘을 말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힘.
그래서 보존력, conservative force.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순환 논리예요. 뱅글뱅글, 뱅글뱅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게 정의한다고 했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의 경우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만의 리그, 순환 논리에 순환 논리, 순환 논리.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 입자가, 여기가 처음 위치 I, 나중 위치 F라고 할 때, 어, 입자가 이제 이런 경로로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경로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로와 무관하게 한 일은 똑같다. 그러면 보존력이에요. 보존력이 한 일은 이동 경로와 무관하다. 그럼 보존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뭐냐면, 자, 이거는 폐경로, 그러니까 닫힌 경로. 그래서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가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슨 마실 갔다 온 것처럼 한 바퀴 삥 돌아서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폐경로로 간 경우에는, 예, 한 일이 0이에요. 그러면 보존력이에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 적분 기호에다가, 여기, 적분 기호에다가 동글뱅이 쳤잖아요. 이 동글뱅이가, 폐곡선을 나타내요. 폐곡선. 이 동글뱅이가. 물론 안 해도 상관없는데, 좀 해주면 좀 친절한 느낌이 있죠. 자, 이게 보존력. 자, 반대로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면 비보존력, non-conservative force. 그래서 뭐 약자로 FNC 뭐 이렇게도 종종 쓰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마찰력인데, 마찰이 발생하면 이제 흔히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뭐 끼끼끼끼, 근데 열만 발생하는 거 아니라 뭐 끼끼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소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열 에너지보다 더 일반적인 개념, 내부 에너지. 그래서 마찰력이 작용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바뀌죠. 그러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하자면 이제 에너지의 세계가 있다고 할 때, 뭐 이만큼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가 있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를 또 싹둑 잘라가지고 여기는 운동 에너지, 얘는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존력만 작용한다면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고, 비보존력이 작용한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대신에 더 넓은 테두리에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예. 뭐 이런 정도로 개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아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마이너스 적분 F2dr. 여기서 F는 이제 중력이나 용수철 힘과 같은 힘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는 이제 외부 작용력.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이게 바로 이제 외부 작용력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힘을 적분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구했죠. 그럼 반대로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힘이 나오겠죠. 이렇게 쓰면 학생들이 많이 당황해요. 많이 당황해 하는데, 왜냐면은 벡터에 대해 미분하니까.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힘의 X 성분은 포텐셜 에너지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힘의 Y 성분은 포텐셜 에너지를 Y에 대해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힘의 Z 성분은 포텐셜 에너지를 Z에 대해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인 거다. 근데 미분은 미분인데 정확하게는 편미분이에요. 편미분. 편미분. 자, 편미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아주 어려운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는데, 편미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상수 C 곱하기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다. 이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이때 힘의 X 성분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 편미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자, 편미분은 X 말고 그 다른 변수를 그냥 숫자로 보면 돼요. 그냥 숫자로. 그러면 이제 X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C, Y 더하기 YZ는 숫자로 보면은 이제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0 더하기 Z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편미분 계산 쉽죠. 예. 편미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괜히 처음부터 뒤에 가면 어려지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암튼 힘을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힘. 그렇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립해야 보존력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 뱅글뱅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인 경우에만 정의된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보존되도록 정의가 됐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보존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예, 순환 논리로 서로 뱅글뱅글 자기만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공부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보면은 mgy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는 뭐 y만의 함수니까 편미분 할 거 없고 그냥 y에 대해 강 미분, 예, 그걸 상미분이라고 그래요. 상미분. 편미분에 이제 뭐 편미분이 아니고 상미분. 그래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mg가 나오고 이건 다름 아닌 중력과 같잖아요. 그래서 당근 중력은 보존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제곱인데 이것도 x에 대해 편미분 할 것까지도 없죠. 그냥 상미분 하면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kx. 이거는 용수철 힘이죠. 그래서 용수철 힘은 탄성 보존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문제도 좀 풀고 해야 재미가 있을 텐데 그냥 계속 개념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다가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다시 일정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어떤 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요래요. 자, 이러면은 뭐 숫자로 비유를 하자면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뭐 10줄이고 역학적 에너지가 5줄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포텐셜 에너지가 10줄이고 역학적 에너지가 5줄이라고 합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아니에요. 그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5줄이 돼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마이너스 5줄 음수예요. 그러면은 속력이 허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결론. 예, 역학적 에너지가 최소 10줄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최소 10줄.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최소값.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최소값인 뭐 이 경우에는 E1 얘보다 작으면 예, 운동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 개의 입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그러면 딱 E1이면 딱 E1이면은 요 그 위치가 X1이라고 하면 예, 위치 X1에 딱 정지해 있어요. 위치 X1에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보다 조금 높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자, 그러면 그때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위치를 X2하고 X2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되돌이점,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를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돼요. 결국 X1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X1을 안정적 평형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악산 흔들바위 같은 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에 역학적 에너지가 E3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운동에너지 빵, 운동에너지 빵, 운동에너지 빵, 그리고 이때는 운동에너지가 양수, 이때는 음수. 음수?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음수면은 속도가 허수가 되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 X3 더블 프라임과 X3 트리플 프라임 이 사이에는 입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좀 커가지고 이렇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얘만 빼고 여기에서만 운동 에너지가 빵이고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가 다 플러스죠. 그죠? 자,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도 뭘 많이 그려놔서 잘 안 보여. 가시성이 별로 없네. 지워버리고 이게 역학적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고 그러면은 요 차이가 바로 운동 에너지예요. 요 차이가 운동 에너지. 요 차이가 운동 에너지라서 물체가 어떤 운동하냐면 이때까지는 등속 운동하다가 점점 속력이 빨라져요. 그러다가
이때가 속력이 제일 빠르고 다시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등속 운동하다가 또 점점 또 속력이 늘어나다가 이때가 속력이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속력이 다시 빨라지고 다시 여기서 이제 등속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얘만 가지고도 그 운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이 그래프를 에너지 도표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도표로부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에너지가 E2일 때 에너지가 E2일 때 그 위치 X2하고 X2 프라임 사이를 왔다 갔다 진동을 한다. 이때 위치 X2와 X2 프라임을 되돌이점, 터닝 포인트라고 부른다. 그리고 위치 X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 X선을 안정적 평형점, 설악산 흔들바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E3일 때 요 구간에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빵이었죠. 그래서 이 구간들은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조금만 크다고 할 때, 그럼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설악산 흔들바위 같은 기속 운동은 없어요. 제자리로 돌아가야겠다. 반대로 여기서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도 없어요. 예, 아무 생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을 이제 중립적 평형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 아니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 요 지점은 이제 간당간당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건드려도 절대 여기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소 본능의 반대, 안티 기소 본능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이런 점을 불안정적 평형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예, 평형점은요 수학적으로 이제 극값을 갖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들, 다시 말해서 힘이 0이 되는 지점이에요. 포텐셜 에너지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힘이라고 했으니까 힘이 0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평형점이 3개로 나누는 거죠. 안정적 평형점, 중립적 평형점, 불안정적 평형점, 이렇게 3개로 나뉘는 건데, 이제 안정적 평형점이면은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 0이었다가 플러스,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불안정적 평형점은 기울기가 양수였다, 0이었다, 음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게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중립적 평형점은 두 번 미분한 게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이건 극값 중에서도 얘는 극소에 해당되고, 안정적 평형점은 불안정적 평형점은 극대에 해당되고, 중립적 평형점은 이제 변곡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에너지 도표, 그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 요 역학적 에너지를 나타내는 수평선과 이 포텐셜 에너지 곡선 사이의 요 차이가 그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를 나타내는 직선, 그 수평선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나누는 곡선 사이의 차이가 바로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 차이가 클수록 이제 속력이 빨라지고, 그래서 요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 에너지 도표로부터 우리가 많은 그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훈훈하게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중성 원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 사이에는 이제 그 힘이 작용하는데, 그래서 그럼 힘이 작용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수식으로는 이렇게 4 엡실론 가로 열고 R분의 시그마의 12승 빼기 R분의 시그마의 6승. 그래서 이걸 이제 르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우리 인간관계하고 비슷해요. 우리 인간관계하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남녀간에 그 서로 사귀고 있다. 서로 사귀고 있는데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좋죠. 이제 너무 멀어지면은 이제 좀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요. 불안하다 이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불안하다.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서 역시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 이걸 이제 REQ, 그러니까 평형거리,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안정되다, 뭐 그 얘기인데, 우리 생활에 인간 관계에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거리가 멀 때는 요렇게 요게 약, 그러니까 마이너스 R의 6승분의 1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거리가 가까울 때는 이게 이제 플러스 R의 12승분의 1.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력, 끌어당기는 것을 나타내고, 이건 청력. 그래서 원자 간에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인력이 작용해요. 거리의 6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해서 끌어당기고, 원자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거리의 12제곱에 반비례하는 청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밀어내게 된다고요. 아니, 그 힘의 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그게 이제 르나드 존스 포텐셜의 의미인데, 뭐 그런 의미까지, 알 필요는 없겠고, 어, 평형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평형거리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극소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미분하면은, 포텐셜 에너지 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해 봅시다. 그럼 미분하면은 뭐 4 엡실론은 바깥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10이 앞으로 나가고, 아래 13승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이 앞에 나오고, 아래 7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빵. 그러면은 이제 4 엡실론은 생각할 필요 없고, 맨 앞에 4 엡실론은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시그마 6승이 지어지면서 얘가 시그마 6승, 그 다음에 뭐 6이 12, 그래서 R도 뭐 아래 7승 지어지면서 아래 6승,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아래 6승분의 시그마의 6승 더하기 1은 0. 그러면 아래 6승은 2 시그마 6승. 그러면 R은 2의 6분의 1승 곱하기 시그마. 근데 시그마가 문제에 0.263 나노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2.95 나노미터. 나노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0.295, 0.295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나노가, 이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2.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포텐셜 에너지가 작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원자들은 대체로 이만큼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뭐 여러 이유로 이보다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죠. 근데 멀어지면은 이제 인간관계로 치면은 out of sight, out of mind, 예, 소원해져요 관계가.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지면은 너무 치근덕거리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에너지 도표,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 거기서 뭐 이제 그 평형점 중에서도 안정적 평형점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에너지 도표도 봤고요. 예, 이렇게 해서 대학 물리학 확장판 7장 개의 에너지 부분을 모두 다 보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